디스플레이 이제 권위자가 나오셨으니까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저를 실제로 만나면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생각보다 머리 그렇게 안 크네 이런 얘기를 제일 많이 하시거든요. 네네. 실제로 크긴 하지만 네. 화면에 막 이만하게 나오나 봐요. 근데 실제로 보면 그렇게 머리가 안 크고 키도 제가 185인데 생각보다 키가 크네 뭐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화면에 왜곡이 있는 건지 네. 이게 신호를 이렇게 들였다 펼쳤다는 데서 왜곡이 생기는 건지 디스플레이가 잘못된 건지 이거 왜 그런 겁니까? 우리나라는 디스플레이 기술이 워낙 좋아서 실물을 그대로 반영한다고 저는 알고는 있는데요. 그냥 큰 아마 거였어. 카메라 감독님한테 조금 더 잘 하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나 싶은데요. 그냥 큰 거였어. 와, 뼈 때리시네. 좀 전에 디스플레이가 어디에든 다 존재한다. 저희 생활 속에 있다고 말씀들 하셨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우리와 함께한 디스플레이는 아무래도 텔레비전인데요. 와. 맞아. 야. 전자총? 네, 1970년 샛별 텔레비전 광고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통통한 브라운관 디스플레이인데 다들 기억은 하시죠?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칼 페르디난드 브라운이라는 물리학자가 발명해서 이름을 브라운관이라고 붙였고요. 광고에 보면 GG 전자총이라는 게 등장하죠. 네네. 저게 전자총이 막 우주를 막 왔다 갔다 하네요. 그렇죠. 네, 선전을 아마 좀 자극적으로 저 당시에 네. 했나 봅니다. 스케일이 크네요.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집엔 TV가 있었어요. 근데 저보다 살짝 조금 더 나이 있으신 분들은 뭐 마을에 한 대 있으면 막 문 열어가지고 TV 그쵸. 다 모여서 보고. 네, 다 모여서 보고 뭐 저도 옛 조상님들께 들은 얘긴데요. 네. 브라운관이 굉장히 두꺼웠잖아요. 네. 저는 뭐 본 적은 없지만 그래서 네. 막 저희 조상님들 집에서는 네. TV에 인형도 올려놓고 맞습니다. 예. 그렇지 이게 예, 예. 있으니까 그런 액자도 전설이 있죠. 올려놓고 네. 맞아. 뭐 두꺼워가지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네. 장식품들도 올려놓고. TV 안 나오면 네. 이렇게 쳤잖아요. 막 위에 치고 막. 네. 그리고 이제 TV가 단순한 정보 전달 기기라기보다는 당시에는 이제 가족이 한 군데 모여서 거실에서 대화도 나누는 그런 중심의 그 전자기기였다고 볼 수가 있고요. TV를 생산한 이후에 디스플레이 기업들이 기술 개발에 대한 목표를 명확하게 해서 이런 유명한 광고 카피도 탄생했습니다. 야 이거 나 기억이 나네. 맞아. 절묘했었습니다. 아니 저 선수가 어디 숨어 있었죠? 숨어있던 1인치를 찾았다. TV 기억나시나요? 네. 아까 홍진경 씨 조상님들을 얘기하시는데 기억을 예, 맞아요. 하시는군요. 아니요, 조상님들께 들은 기억이 있어요. 네, 여기 이제 숨어 있던 1인치를 찾았다 이런 거죠. 예, 당시 되게 유명한 광고 카피였고요. 맞아. 저 1인치 크게 함으로 인해서 TV도 많이 팔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제품이. 그리고 그 다음엔 또 이러한 카피도 등장합니다. 완전 평면 TV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보기만 해도 시원한 화면, 그 또렷한 청정 화질을 찾았다. 완전 골프공이 평면, 지금 청정 화질. 눈이 편안한 TV, 3TV 명품, 완전 평면. 그러니까 이게 모니터가 완전히 평면이라 골프공이 그냥 미끄러져서 쏙 들어간다. 그래서 완전 평면. 오. 그렇죠. 네. 그래서 1인치 커진 디스플레이 또는 이렇게 완전하게 평면으로 만드는 디스플레이 이런 것들이 다 지금 브라운관 TV가 되겠고요. 그래서 2000년쯤까지는 브라운관 TV가 대세를 보이던 디스플레이였는데 근데 그다음에 브라운관을 대신하게 되는 새로운 디스플레이가 또 등장을 합니다. LCD 디스플레이이고요. 이러한 이제 LCD의 최대 강점이 아주 얇게 만들 수 있다는 브라운관에 비해서 그래서 브라운관은 전자총에서 전자빔을 쏘아서 화면을 만드는 거라서 전자빔 이동하는 공간이 있어서 아까처럼 좀 두꺼웠었는데요. 근데 LCD는 액정이라는 것과 그 뒤에 백라이트 같은 얇은 층으로만 구성이 돼 있어서 평면으로 설계가 가능을 했었고요. 그래서 디스플레이는 심지어 테두리도 사라지고
그래도 크기도 커지면서도 평평해지고 얇아지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고요. 그렇다면 이제 그 다음에는 디스플레이는 과연 어떻게 더욱 진화를 할까 하는 것들도 한번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진화를 했어요. 네. 이게 한라산 이미지입니다. 예, 볼룩소사오르죠. 저게 네. 그래서 한라산인데 등고선에 따라서 이렇게 화면이 늘어나고요. 산의 지형과 높이가 표시되는 그런 일종의 3차원 내비게이션을 이렇게 데모를 한번 보여준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도를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으면은 서로 간에 상호작용도 되면서 이 디스플레이를 활용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디스플레이가 이렇게 늘어나서 이렇게 뾰족뾰족 튀어나올 수 있다면 굉장히 입체적으로 보이겠네요. 그렇죠. 굉장히 입체적으로, 물리적으로, 입체적으로 보이는 거죠. 나는 네. 지금 더 놀라운 게 나는 이게 늘리면 이게 같은 비율로 1대1 이렇게 늘어나는 건 줄 알았더니 저건 등고선대로 늘어나려면 뭐 예를 들어 여기는 2배가 늘어났으면 여기는 4배가 늘어나고 굉장히 그 비율이 다 달라진다는 네,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늘어나는 부분을 타겟으로 디스플레이를 보통 설계를 하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기술을 구현합니다. 나 대한민국 만세 외치고 싶어 이런 거 보면. 아니 그럼 만약에 영화를 봤는데 네. 이렇게 태권도 하는 영화야. 네. 그럼 나중에 주먹이 나는 이렇게 보기다 내 앞에까지 주먹이 올 수 있는 조금만 더 나오면 진짜로 때리는 진짜 거예요. 맞을 수도 있겠는데. 그렇지, 화면에 맞는 거지. 그러니까 시각만 구현하는 게 아니라 촉각도 구현할 수 있다. 그렇지. 그럼 옛날에 왜 일본 영화 귀신이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영화 있잖아 링. 진짜 나올 수 있네. 그렇죠. 미치겠다. 너무 무섭겠다. 근데 소비자들이 진짜 이런 영화 기대를 많이 하시면 할수록 저희는 힘들어집니다. 소비자의 욕구에 다 맞춰야 되니까. 브라운관부터 해서 스트레쳐블 디스플레이까지 디스플레이 변천사를 한번 같이 살펴봤는데요. 디스플레이와 관련한 주제에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이야기를 빼놓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존재감은 이 디스플레이 업계에서 엄청나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해도 TV 중에 최고로 쳐줬던 그 브랜드가 맞아요. TV였죠. 90년대 중반 정도까지는 일본이 이렇게 TV 시장의 최강자였어요. 말씀 주신 파나소닉 이런 TV 회사들이 줄을 이뤘고요. 근데 2000년부터는 상황이 많이 달라져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크고 더 얇은 디스플레이를 유행하게 될 거를 미리 예측을 했고, 그리고 2004년에 우리 기업들은 LCD 디스플레이와 디지털 TV 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면서 일본을 추월하고 세계 1위로 도약을 하게 되었죠. 자랑스럽습니다. 예. 일본하고 가위바위보도 져선 안 된다. 뭐 그런 얘기도 하는데 이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또 일본을 추월했다고 하니까 뿌듯하네요. 네, 열심히 다들 노력을 하고 그러니까요. 있고요. 이제 접히고 구부러지고 또 말리고 늘어나는 디스플레이를 넘어서서 영화나 드라마 속의 미래 디스플레이 기술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도전하고 있습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 디스플레이가 지금처럼 언터처블 그리고 대체 불가 기술로 해서 계속 자리매김하면 참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집집마다 디스플레이가 있고 늘 또 손에 들고 다니고 잠자는 시간 빼고는 항상 같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아는 게 좀 별로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나마 진짜 오늘 교수님 강연 조금 듣고 나서 디스플레이가 성장 속도가 생각보다 굉장히 빠르구나. 그 정도 살짝 저희가 맛만 봤는데 오늘 가설을 일단 확인하고 또 딥한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놀라운 증명에서는 오늘의 주제에 대한 가설을 세우고 토크를 통해 이 가설을 증명합니다. 오케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네, 가설 주세요. 야, 이씨. 땡땡땡땡 디스플레이 땡땡땡땡땡. 아니 야 오늘 주제가 디스플레이인데 예, 디스플레이 빼고 다 동그라미면 저 곧까지 주나요? 곧까지 들어갔네. 네. 얄미워 정말. 근데 진짜 오늘 굉장히 알겠다. 많이 나왔습니다. 오늘 사실 이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를 잘 조합해 보면은 나옵니다. 지금 나 이때 궤도 예. 입 모양이 너무 짜증나. 막 약 올리고 싶은 막 움찔거리는 오늘 그 힌트. 앞에 네 글자가 나왔는데 네. 오늘 강연 네 들으셨으면은 글자 많이 나왔다고? 네, 과연 이게 어떤 디스플레이인가? 땡땡땡땡 디스플레이. 굉장히 정말 웅장해지는 단어입니다. 대한민국 디스플레이.
대한민국 디스플레이. 좋습니다. 대한민국 디스플레이죠. 곧 네, 곧 사실은 이게 곧 일어나지 않을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위대한 일인데 이게 우리나라 대한민국 디스플레이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힌트를 주실 거면 조금 정확하게 주세요. 유럽에 있는 나라에서 얘기들이 많이 나왔죠. 우리 한국 사람에 대해서. 이거를 노벨상 탔다. 맞아? 와! 와! 우와! 우와! 오늘의 가설은 대한민국 디스플레이 곧 노벨상 우와, 나 탄다였습니다. 소름 돋아. 아, 네. 연막을 많이 치니까 답이 나오네. 예. 야, 두 분이 근데 난 될 것 같아. 될 것 같아. 그 정도구나. 근데 그 제가 아는 노벨상은 대단한 기술을 만들어내서 인류 뭐 건강에 큰 기여를 했다거나 이런 사람한테 주는 거지 이렇게 기술한테 주는 건 아니지 가전제품 않나요? 기술에 주기도 하나요? 그러니까 뭔가 인류에게 공헌한 게 크다. 이런 걸로 이제 노벨상을 받는다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네. 놀랍게도 디스플레이 기술이 노벨상을 꽤 탔습니다. 아 진짜? 그래요? 네, 네. 일단은 그 놀라운 오븐 강연 때 네. 교수님께서 언급하신 브라운관을 발명한 페르디난드 브라운. 이분도 1909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어요. 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디스플레이의 원리를 처음으로 제안을 하신 거고 사실 거기서부터 이제 디스플레이가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이후에는 이제 무선 통신에 대한 연구를 하시다가 어떻게 보면 그 공로를 인정받고 노벨상을 타셨는데 어떻게 보면 이 브라운관의 이 발견 때문에 노벨상을 탔다기보다는 실제로는 뭐 딱 연관은 되지 않지만 이 공로가 누적됐을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네, 대단한 그만큼 분이시네요. 위대한 또 훌륭한 업적이죠.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겠죠. 1907년에 노벨상을 받았는데 여태 살아 계시면 아직 아니 또 살아계실 수 있어. 아 그런가요? 200살 넘는 사람도 있어. 200살 넘는 사람이 있다고요? 안 알려져서 그렇지 있을 수 있어요. 그건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디스플레이에 관련된 기술로 인해서 노벨상 받은 케이스가 또 있나요? 네, 아주 최근에도 있다고 들었어요. 오. 양자점이라고 하는데 방금 양자경까지는 알아요. 양자. 네, 양자경 중국집. 아니 양자경 중국 배우. 네, 양자경. 그 양자점이라는 걸 연구해서 미국 과학자 3명이 공동 수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벌써 양자란 단어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려울 거란 얘기죠. 양자역학은 뭐 이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런 말 나오는 거니까요. 이런 작은 구조물에서 나오는 빛은 어떤 특별한 이 구조와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은 구조물의 크기가 작아지면 색깔이 더 그러니까 빨주노초 파남보에서 더 보라색 쪽으로 가고 구조물이 커지면 색깔이 빨간색으로 간다는 것을 이야기해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작게 만드는 어떤 구조물을 크기를 우리가 제어를 잘 할 수만 있다면 그 자체로 빛을 내는 어떤 그 물질을 만든 거나 다름이 없다는 뜻인데 그런데 이 양자점을 이용하게 되면 물질을 선택해서 색을 만드는 게 아니라 크기를 제어해서 색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크기를 제어하는 게 물질을 바꾸는 것보다 훨씬 쉽거든요. 결국 우리가 이제 정교한 무언가를 만들려면은 어릴 때 보면 커다란 블록들 있잖아요. 네. 이걸로 만들면은 뭐 오리나 뭐 말이나 만들어도 약간 형체가 그렇지. 예쁘지가 않아요. 예. 근데 굉장히 작은 블록으로 만들면은 이제 굉장히 그럴듯한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무언가를 표현할 때 얼마나 작은 점으로 만드느냐가 핵심인데 양자점은 그 극한까지 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작게 만들었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색을 바꿀 수 있느냐. 이걸 크기를 좀 조절해가지고 다양한 색을 만들어 보이겠다. 그렇게 하면 결국 우리가 굉장히 선명하고 굉장히 효율적으로 굉장히 좋은 디스플레이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연구가 많이 되고 있고 사실은 이거에 대한 아이디어는 이제 등장을 했는데 실제로 이게 어디까지 기술적으로 구현하는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생각보다 진짜 디스플레이가 노벨상을 많이 받았는데 네. 우리나라 기술도 되게 세계적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나라 기술로 혹시 노벨상을 받을 뻔했던 적은 없었나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요 양자점 그 노벨상 발표가 됐을 때 한국 과학계에서 굉장히 안타까워했다고 해요. 왜요? 서울대 현택환 교수님이 양자점 합성으로 노벨상을 받으실 것이다 이런 예상이 있었다고 해요. 네. 같은 그러면 지금 그 네, 맞습니다. 서울대학교 네, 학과는 다르지만 또 친한 또 선배. 솔직히 아, 한잔 근데- 하셨죠? 네, 아니 실제로 하셨죠. 이때 아마 네. 굉장히 많은 언론에서
좀 준비를 하고 있었고. 아, 유력했어요? 예, 왜냐면 정말 많이 관심이 몰렸고 정말 올해 받느냐 못 받느냐 뭐 이런 이야기 있었어요. 그래갖고 저도 되게 관심을 많이 갖고 보고 있었고. 네. 아, 속상하셨겠네. 근데 또 진짜 학자들은 연구 자체가 의미가 있으니까 네, 상보다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분명히 이제 학계에서 인정받는 기술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어떤 형태든지 그 기술이 인류 발전에 도움을 주고 또는 임프루먼트가 되고 한다면은 아마 뭐 또 곧 또 추가로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저도 이제 열심히 응원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근데 지금 그렇게 수상 유력까지 간 분이 계시면 우리나라 디스플레이가 곧 노벨상을 받는다라는 가설이 뭐 그렇게 허무맹랑한 얘기는 아닌 맞아. 것 같아요. 아, 이런 기술이 개발되면 좀 노벨상에 좀 가깝게 다가가지 않을까 싶은 네. 혹시 그런 게 있을까요? 영상이 있는데 한번 보시면 될 네네네. 것 같습니다. 이렇게 격자 무늬로 검은색 부분이 있으면 예를 들면 그 검은색 부분에 투명하지 않은 전극과 LED나 OLED를 올려놓고 가까이에서 보면 이렇게 내 눈에 좀 부담스럽게 보이지만 멀리서 보면은 모기장도 투명하게 거의 보이니까 그 상태에서 이 전류를 흘리면 디스플레이가 나오는 거죠. 이거는 투명한 게 아니에요. 투명하네요. 뒤가 보이잖아요. 뒤가 보이잖아요. 뒤에 커튼이 보이잖아요. 아 근데 내가 말한 건 완전 깨끗한 투명인데. 그런 거는 그냥 유리 아닙니까? 소비자 눈이 이렇게 올라가니까 이제 기술 개발하는 사람들이 엄청 힘들어지세요. 그러면 저거 약간 그 허공에 아니 그냥 봐. 연기 띄워놓은 것처럼 옛날에 약간 힘든 시절 생각해. 신용을 낸 것 같은데. 엄청 투명하게 만들어 드리면 아, 저 정도면 소비자 잘 반응이 만든 어떨 것 거예요. 같으세요? 내가 너무 예민한 엄청 거예요. 투명하면 소비자 반응은 화면이 왜 이렇게 희미하지? 그죠? 근데 방금 거는 화면을 조금 선명하게 만들기 위해서 투명도를 조금 줄인 기술이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빛이 나오는 영역과 투명한 영역과의 싸움인데요. 빛이 나오는 영역을 최대한 작게 하면서 엄청 밝게 할 수 있는 기술이 있으면 투명도를 높이고 화질도 좋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LED라고 하는 마이크로 LED라고 하는 수 마이크로미터 정도 되는 크기의 빛을 엄청 밝게 하는 기술이 투명 디스플레이에 또 좋은 기술이 아닐까 하고 연구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건 투명 디스플레이가 상용화가 되면 왜 보통 거실에 보면 아파트를 지어도요 TV 놓는 자리가 정해져 있어요. 거실에 벽이 TV 자리가 있고 이쪽은 창이 있고. 그러니까 뭐 그림을 걸거나 이럴 자리는 딱히 많이 없는데 이거 나오면 그냥 창문 쪽에 TV를 설치하고 TV 자리에다가는 뭐 아이들 그림을 건다든가 가족 사진을 건다든가 그런 면에서는 공간 활용할 때는 참 좋을 것 같아요. 뭐 투명 디스플레이 자체가 너무 좋은 거는 기본적으로 그 안쪽이 보이는 상황인 경우가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안에 뭐 뭐가 보관돼 있는지를 보는 뭐 냉장고 같은 경우 뭐 유리로 돼 있으면 안에가 그렇지. 보이잖아요. 아, 근데 사실 그렇구나. 이렇게 되면은 안에는 보이지만 이쪽 면을 활용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이거를 투명 디스플레이를 해버리면은 안쪽을 확인할 때는 안쪽만 보고 이제 필요할 때는 디스플레이를 띄워서 이제 다른 정보를 볼 수 있는. 문 안 열어봐도 네. 확인이 가능하니까. 그렇죠. 아니면 자동차 이 앞 유리를 투명 디스플레이로 해가지고 필요할 때 탁탁탁탁 내비게이터가 바로 앞에 떠서 안내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와. 그러니까 이제는 디스플레이가 중심이 아니라 주변과 조화를 어떻게 이루는데 더 초점을 맞추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싶은 거죠. 예전에는 집에 인테리어 할 때 우리 TV 놓을 위치는 여기야. 맞아요. 그럼 그거 딱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TV장도 만들고 소파 위치도 정하고 이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 어디든 옮겨 다닐 수 있으니까 완전히 생각이 달라지는 거죠.